자, 문제 5-2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찬 사원의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2023년도가 이게 프로그램이 처음 적용된 거라 아마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클릭합니다. 이게 해상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이게 좀 입력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그릴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4번은 F, 2번 강희찬으로 해줍니다. 자, 강희찬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은 1번 사항을 자 먼저 한번 보아주세요. 가족상입니다. 여러분들 부양가족에 자 클릭합니다. 자, 부양가족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강희찬으로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합니다. 자, 강희찬은 남자예요. 부녀자 안 돼요. 부녀자 체크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송은영입니다. 송은영은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잖아요. 소득이 특별한 사항 빼고는 100만원 넘어가면은 다 부가 돼요. 그래서 배우자 송은영은 부다. 그래서 공제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민호 첫째고 2023년도에 입양신고했대요. 입양. 왜냐면 입양 문제가 제가 제가 52회차 합격자거든요. 52회차 합격했을 때 입양에 대한 문제가 제가 2012년도 10월달 이후부터 제가 블로그에 처음 작성해가지고 2023년도 4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문제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전 회차는, 그러니까 레전드 회차, 최고 전성기인 회차가 원래 세무 2급이 30회 때에서 40회 때가 가장 큰 전성기로 불러요. 원래 우리 쪽, 이제 올해 쪽에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죠, 원래는. 그런데 입양에 대한 문제가 처음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입양은 본래 이제 입양하고 출산은 딱 한 번만 공지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출산 입양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출산 입양으로 해서 20세 이하로 잡아주고 출산 입양의 첫째 이렇게 잡아줍니다. 입양을 했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이거 안 해놓으면은 점수 까여요. 자, 그 다음에 동생 강성찬입니다. 강성찬은 소득은 없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이제 1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성운영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안 돼서 부가 되고요. 강민호는 20세 이하이면서 입양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강성찬은 형제 자매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1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성찬은 원래 20세 이상이라서 공제는 안 되지만 장애인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소득만 봐요. 그래서 소득도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되고요. 특히 이거 송은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의료비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본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소득 제한은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안 보지만 소득은 100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형제자매에 대한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안 되는 것만 좀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공제 되는 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보면은
자, 이게 보조자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직 중인 파쇄상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 100만원. 그러니까 파쇄상해가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경비로 쓴 게 100만원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회사 쪽이니까 우리 개인 쪽에서는 공제를 못 받아요. 회사 쪽에 쓴 거는 공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공제되고 대중교통 이렇게 돼 있죠.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강의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기에 신용카드에 이제 클릭합니다. 아마 신용카드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입력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신용카드에 입력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좀 편안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입력하면은 편안한건데 근데 문제는 과거에 차는 거 입력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입력하는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차 있는 거 꼭 한번 봐주세요. 자, 강의차는 신용카드 2천만원인데 요 중에서 100만원 빠지죠. 1900만원과 대중교통을 뺍니다. 1850만원.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50만원. 이렇게 해주면은 두 개 합쳐서 19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 부분이 빠진 거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아들 강민호 거. 자, 현금 영수증 70만원이고 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 포함하고요. 대중교통 이용액 따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강민호 거는 대중교통 10만원 따로 빼주면 되고 현금 영수증 뺀 나머지 6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은 끝났고요. 다시 부양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강민호 거하고 이제 강희찬이 입력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한번 봅시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보고 소득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인 거랑 동생 거가 있는데 동생은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입력해 줍니다. 자, 본인 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자, 여기 클릭해 줍니다. 강의참 클릭을 해서 보험료 자, 클릭해 주시고 그럼 거기에 고세청 간소화에 240만원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강성찬 자, 클릭해 줍니다. 강성찬의 보험료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170만원 넣어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장애인 전용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자, 의료비 자,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일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이 형이 지금 부로 돼 있더라도 의료비만큼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송은 형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인데 문제는 여기 안경 구입비 있죠? 안경 구입비는 50만원까지 입력해 줍니다. 이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비 쪽 자, 클릭합니다. 자, 강의찬부터 할 테니 의료비 쪽에 자, 클릭해 줍니다. 의료비는 또 의료비 이렇게 또 따로 가요. 그래서 F2번 누르고 강의찬 자, 국세청장이고요. 건수는 1 해주면 되고 얼마 입력하냐면은 그 안경이 50만원까지니까 10만원 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60만원 넣어줍니다. 실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성은영 성은영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난임 시술비이기 때문에 특히 결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 임신하고 싶어도 임신을 못하는 부부들이 좀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놔요. 원래 성은영은 일반 의료비긴 하지만 난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50만원 넣어주면 되고요. 난임 여부에 여로 바꿔줍니다. 숫자 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이 순간부터는 송은영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는 갖고 싶은데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입양을 이제 진짜 어렵게 이제 입양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애를 키워보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 아니면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연말정산을 이게 입력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무자 됐을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정사까지는 전혀 모르지만 이러한 그런 사유 때문에 이런 건 안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료 내고 싶어도 진짜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생활 관련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꺼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아들은 한약구입비는 몸보신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공제가 돼요.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치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 애 몸보신용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생,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전액 공제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1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다 공제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부양가족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해 주면 돼요. 의료비 쪽에 강희찬, 그 다음에 성운영, 이건 이제 전액이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민호 일반 의료비, 그 다음에는 전액 의료비 65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자 여기 이제 교육비 난이 있는데 약간 좀 땡겨보도록 할게요. 교육비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교육비는 누구냐면은 아들 강민호에 대한 얘기이고요. 초등학교 수업료와 미술학원비가 있는데 미술학원비는 초등학교 이상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상 학원은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업료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민호 수업료 50만원 넣어주면 되고요. 얘는 초등학생이니까 이번에 초중고 이거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거 빼먹고 자료가 안 올라온 경우도 허다하게 있으니까 꼭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기 때문에 자, 기부금에 자, 여기 자 클릭해 줍니다. 강희찬 기부금 자 클릭.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는 기부금이 입력을 못 했었거든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기부금을 여기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은 종교단체 기부금이고요. 자, 금전 상호는 없어도 돼요. 건수 1 얼마냐면은 120만원 이번 연도에 했다니까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여기까지가 이제 다 됐고요. 특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재세는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15점 다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자,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자, 이쪽에 자, 클릭을 해주면은 입력을 했는 건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여기 입력이 됐는데 반영이 안 돼 있죠. 자, 안 돼 있어요.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이렇게 딸려 올라왔어요. 프로그램도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이제 못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근데 이쪽에도 금액 입력이 이쪽은 이제 입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금액 입력이 이제 안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자,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다 까만색으로 되고요. 기부금은 지금 제가 반영을 안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이거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하려니 여기서는 입력을 못 하겠고 그때는 기부금에 자, 요게 한 이제 끝이 아닌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기부금에 자 클릭을 해서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부금 조정에 자 클릭을 해줘요. 이 K랩에서는 이제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전 때는 몇 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떤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2월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제금액 계산에 자 클릭해줍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 이제 공제 금액이 요렇게 뜨고요. 근데 안 뜨네요. 보니까 불러오기를 해줘야 돼요. 죄송해요. 이게 제가
K램 처음이라 도전 때 몇 번 해봤었는데 이게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지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일반 기부금 단기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장, 공제금의 반영, 자 클릭해 줍니다. 이 반영 안 하면 안 나와요. 그 다음 저장 누르고 나갈게요. 그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연말정산 입력에 자 클릭하시면은 여기 지금 안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부양가족 대 불러오기 F8번 해줍니다. 나오죠? 요렇게까지 나와야지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채점할 때는 아마 요것만 볼 거예요. 입력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걸 확인을 하면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금액 요것도 입력해 놓은 거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볼 때는 연말정산 입력을 주로 이루어서 이제 볼 거고요. 왜냐하면 응시자 수가 수만 명이기 때문에 볼 때 엄청 힘들어요. 보시는 분도. 그래서 일단 요걸로 메인으로 먼저 잡고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아마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는 1개까지가 부분 점수가 들어갈 거고요. 2개 이상은 부분 점수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시험이라 가지고 프로그램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라 아마 시험 칠 때 분명히 적응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두 번째 시험 때는 그래도 시험 잘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는 방법도 알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6월달 시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작업 시간은 거의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고요. 원래 이제 전산 세무 2급을 원래 작업을 하면은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5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그램 바뀐 것도 사실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입력해 놓은 자료가 지금 바뀜으로써 어떻게 해서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부금이 왜 반영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제 주저주저 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론 문제도 조금 어려웠었고요. 전표 같은 문제는 그래도 과거에 좀 나왔던 문제들이 좀 있어서 과거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전표 문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히 보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무래도 불합격에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합격률은 대략 한 7%, 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번 회차 합격률이 48%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3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제가 예상한 바에 한참 내려가거나 한참 올라가거나 뭐 그런 거라 가지고 이거는 굳이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 만약에 이 107회차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107회차를 불합격했을 때 어떤 회차를 불합격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위주로 꼭 파악을 해주시고 시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꼭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인터넷 강의도 잘 돼 있고 유튜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프리해설 잘 돼 있어요. 어디 보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에 꼭 준비하시고 혹시나 두 번 치시는 분들은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불합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근데 솔직히 불합격하고 싶진 않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도 학원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한 만큼 또 잘 나오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도 꼭 잘 되시길 바라고요. 세무 2급까지만 있어도 취업됩니다. 취업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취업이 돼요. 그래서 세무 2급까지 해서 취업에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 강의가 괜찮았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늘 한결같은 풀이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회차 8월달 시험에 해당하는 108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꼭 기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